네, 그럼 이어서 한 가지 이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자산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결정 과정을 두고도 좀 이런저런 얘기가 현재 흘러나오고 있어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기자.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새롭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 그리고 또 대기업 가운데서도 순위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금호석유화학, 한국투자금융, SH공사 등 6곳이 올해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반면 홈플러스와 대성그룹 2곳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65개 기업을 상호 출자 제한, 채무 보증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는데요. 대기업 집단 수는 지난해보다 4곳이 늘어났습니다. 카카오는 3,400억 원 자산 규모의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총 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고 인터넷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업체인 셀트리온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 육가공 업체인 하림은 펜오션 인수 등으로 각각 자산이 늘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이 분리됐고 한국투자금융의 경우 비금융사 인수로 금융전업 집단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데요. SH공사는 계열사 설립으로 인해 기업 집단이 형성되면서 대기업 집단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동일인이 금융보험사로 변경되면서 금융사 지배 집단으로 분류됐고 대성은 계열사 매각으로 자산이 5조 원 미만으로 줄어 각각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대기업들의 자산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자산 총액이 총 348조 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현대차가 209조 원으로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전은 208조 원으로 2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내려갔으며 토지주택공사와 SK는 각각 170조 원과 160조 원으로 4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화는 54조 원으로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11위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팩트들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나오고 있는 잡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에 새롭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신규 순환 출자도 금지가 되는 등 성장세에 약간의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카카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이버는 대기업이 아닌데 카카오는 또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이것도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채무 보증이 금지되는데요.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자산 총액이 삼성의 7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동일한 규제를 묶는 건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가 주력하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 사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상호 출자 제한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현행 은행법상 금산분리 조항만 풀리면 인터넷 은행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고 향후 상호 출자 제한 규정에 묶이게 되면서 지분을 늘리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네이버를 제치고 카카오가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간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계열사까지 자산 총액만 보면 5조 원 미만이지만 라인 등의 사업을 주력하는 해외 법인을 포함시킬 경우 자산이 5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카카오보다 자산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역시 8년 전에 정한 것이라 지금 실정에 맞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이명재 기자가 말한 지금 실정에 맞게로 나오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 5조 원 기준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공정위 측에서는 어떤 반응 가지고 있나요? 예, 공정위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 대해 상향할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2008년 자산 총액 기준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올린 이후 경제 규모가 커졌고 대기업 집단 수와 계열사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기업 집단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준을 올릴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을 원용하는 법령과 행정 조치를 포함하면 80여 개 정도 되는데 여러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건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합니다.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상향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새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해 주식 소유 현황을 받아서 오는 6월 말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 해당될 경우 지정 당시부터 규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들을 함께 알아봤고요. 현재 좀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열전 상하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